오늘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할 텐데 5장이랑 8장, 9장 일부 이렇게 좀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코시 리만 방정식 잘 알고 있고 이거 그냥 가볍게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딱히 뭘 많이 쓸 거는 아니어서. 그다음에 이번 이변수 함수의 연속성 같은 것도 우리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었지만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배운 내용들이어서 잘 아실 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실수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부르는 거가 뭔지. 그래서 z 제곱은 다 미분 가능한데 때값 z제곱은 문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미분 가능한 거 어널리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코시 리만 방정식 만족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z바 같은 애 얘네들은 되게 이상한 게 생긴 애여서 모든 점에서 다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코시 리만 방정식이 근데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한 거는 아니다. 이런 예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결국 코시 리만 방정식을 잘 확인해주면은 됐었던 거였죠. 코시 리만 방정식을 좀 다르게 쓴 게 f를 이렇게 z 바에 대해서 미분한 거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고, f 프라임이 0이면 어떤 도메인에서 0이면 f가 컨스턴트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실변수에서 그대로 확장된 내용인데 도메인이라는 게 중요했었죠. 이가 연결 집합이 아니면은 이가 항상 컨스턴트는 안 될 수도 있죠. 조각적으로 컨스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구간에선 1이고 어떤 구간에선 2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애들도 f 프라임 하면 다 0인데 상수함수는 아니죠. 근데 조각적으로 상수함수니까 거의 같은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들도 썼고, 여기까지는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았고, 이런 것도 근데 많이 했었죠. f가 리얼 밸류드인데 미분 가능하면 f가 상수밖에 안 된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죠. f가 우리가 나중에 리우벨 시오렘 같은 것도 배우고 나면은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컨스턴트밖에 안 된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죠. f에 어떤 조건 줬을 때 그게 결국은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 문제 되게 많이 풀었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실수부랑 허수부가 상수여도 아니면 아규먼트가 상수여도 f는 상수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했었고, 이거는 따름 정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어널리틱인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널리틱인 거를 우리가 보이는 데에 집중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했었죠. 8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어쨌든 어널리틱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 한 점에서만 딱 어널리틱이고, 이제 주변에서는 안 되는 거 말고 이제 어떤 적당한 네이버드에서 미분 가능한 거를 어널리틱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어널리틱 펑션 아니면 인타이어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이면은 이런 정의들 당연히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널리틱이냐. 왜냐면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널리틱인지가 궁금한데, 코시 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여기다가 u랑 v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 것까지 보장을 해줘야 f가 어널리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들이 연속 이어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건 복수 원 때 많이 하던 내용이고, 이렇게 이것도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임용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많이 했고,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복소 미분해서 진짜 도함수 찾는 것들, 뭐 2의 z 이런 거 미분하면은 뭐 2의 z 그대로 된다는 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된다라는 것도 뭐 얘네가 실수일 때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복소수일 때도 당연히 성립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복소수 그러니까 x가 실수일 때 저번 시간에 한 거긴 한데 실수일 때 정의된 거랑 복소수일 때 정의된 거랑 얘네가 결국 뭐 똑같은 사인이었죠. 그래서 얘네가 왜 같았냐면 어떤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이따가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이제 두 개의 뭐 어널리틱 함수가 서로 어떤 뭐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어떤 영역에서 같으면은 두 함수가 아예 똑같다. 그래서 얘도 어떤 실수라는 이 실수 축에서 같은 거니까 여기가 실수 축이니까 이 두 함수는 실수 축에서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되니까 뭐 사실 다 똑같은 얘기다. 2의 z로 복소수로 잘 확장을 했다라는 거는 원래 실수일 때 잘 되던 거를 이제 그대로 만족하면서 복소수로 확장을 한 거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미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출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하모닉 펑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장에서 내려고 하는 거는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내려고 합니다. 뭐 기출 문제들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뭐 f가 어널리틱이면은 실수부랑 허수부가 둘 다 하모닉 펑션이 된다. 그리고 요거 당연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어널리틱이고 뭐 u랑 v가 뭐 연속인,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다 연속이다. 라는 걸 가정하면은 이제 u, v가 둘 다 하모닉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고 나니까 u랑 v가 continuous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를 갖는다라는 거는 어널리틱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하지 않아도 f가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뭐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는 가정을 이제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기보다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어널리틱이면 UV가 하모닉이다. 그래서 뭐 요거랑 관련해서 뭐 시험에 낼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하모닉 펑션이 있으면 우선은 반대로 f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널리틱이면 이거의 실수부를 뭐 u라고 써보면 u가 하모닉인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여기서 얘기했었던 거고 반대로 어떤 u라는 애가 하모닉이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해서 이거의 실수부가 u가 된다 라는 것도 뭐 우리가 증명을 했었죠. 뭐 시험에 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모든 u에 대해서 항상 다 이런 f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긴데 뭐 아마 적당히 어떤 뭐 도메인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요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는 이제 진짜로 uxy를 주고 fz를 찾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u를 주고 f를 찾는 거. 뭐 반대는 뭐 그냥 쉽죠. f 주면은 그냥 실수부 찾아주면 되니까 z는 뭐 x 플러스 iy 넣고 이제 전개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반대로 ux만 가지고 fz를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쉽고 이쪽 방향. 근데 뭐 이런 거 뭐 기출 문제에 많이 있었던 거니까 어떤 실수부 주고 f를 다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f는 u 플러스 iv니까 내가 지금 u만 알고 있어서 f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v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를 찾을 수 있냐라는 데 질문에 대한 답이 뭐 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u만 갖고 f를 찾아줄 수 있다. 뭐 반대로 뭐 v만 가지고도 f를 찾아줄 수가 있죠. 뭐 i 곱해주면 되니까. 왜냐하면 뭐 허수부를 알고 있으면은
뭐 이거 뭐 IF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반대로도 똑같이, 아니 반대는 아니고 허수부를 알고 있어도 똑같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런 문제는 제가 시험에 낼 테니까 이제 U만 가지고 F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는 거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F만 찾으면 되니까 뭐 어쨌든 뭐 V를 찾아야 되는 거긴 해서 뭐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제일 뭐 깔끔하겠죠. 네.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해서 아까 뭐 실수부가 상수면은 F가 상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뭐 코시리만 방정식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뭐 F의 크기가 상수면은 F도 상수가 된다. 그래서 뭐 제가 강조를 잘 안 하긴 했지만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죠. 연결집합 뭐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고, 네, 뭐 요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5장에서는 그 하모닉 펑션에서 그냥 그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U 주고 F 찾는 거, 아니면 뭐 가끔 뭐 F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뭐 제가 내일 시험에서는 그런데 뭐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임용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뭐 제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좀 수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8장에 해당하는 게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통해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제가 이번 시험에 뭐 적분을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9.3인가 뭐 그 실변수 적분 계산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중간고사 때 많이 했고, 뭐 루시에 티오렘도 중간고사 때 많이 했으니까 제가 뭐 내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게 우선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따름 정리로 뭐 되게 많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F가 어널리틱이면은 결국은 이렇게 F의 모든 도함수들이 잘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뭐 도함수가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또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이 테일러 티오렘처럼 얘네들을 이제 무한 다항식꼴로 이렇게 급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개수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 적분꼴로도 나타낼 수 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테일러 정리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죠. 뭐 어널리틱이면은 뭐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뭐 FZ를 뭐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뭐 원점으로 바꿔놓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종종 쓰는 내용이니까, 네, 이런 것들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해석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어서 제가 넘어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급수에 대해서 뭐 미분 가능해서 뭐 극한을 안으로 집어넣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학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는 뭐 깊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된다, 뭐 이런 거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뭐 모레라 티오렘도 뭐 F가 이제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하면 0인 거는 아는데, 이제 반대로 얘가 적분해서 0이면 F가 어널리틱이다. 근데 뭐 모든 심플 클로즈드 칸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코시 티오렘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도 뭐 1차원에서 보면은 클로즈드 커브라는 게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거죠. 처음과 끝이 같은 거 적분하면 0이 되냐? 뭐 일변수에서는 뭐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되니까 뭐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일반화한 게뭐 이런 클로즈드 커브다. 이렇게 심플 뭐 이렇게 교차하는 거 없이 이런 거 말고 겹치지 않는 이런 커브 따라 접근하면 0이 된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이제 코시 정리로부터 뭐 어널리틱 펑션을 심플 클로즈드 컨투어 따라 접근하면 0이 되고, 반대로 모든 어떤 뭐 도메인의 안에 있는 모든 심플 클로즈드 컨투어 따라 접근해서 0이면 f가 어널리틱이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적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뭐 시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적분하는 것도 어널리틱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뭐 얘도 FN이 뭐 유니폼리 컨버전 되면은 F가 어널리틱이 된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반수랑 비교해 보면은 뭐 항상 되는 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실반수에서는 뭐 FN이 뭐 F로 이제 그냥 간다고 해서 FN이 미분 가능하면 F도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어널리틱이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 번 미분한 것도 다 어널리틱이 되니까 결국 이제 그거 때문에 뭐 이런 성질들도 성립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았었으니까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임용에서도 이런 거는 뭐 굳이 물어보지는 않겠죠. 이거 말고도 물어볼 게 많으니까 이런 거는 아마 해석학에서 주로 물어볼 것 같고, 뭐 이렇게 프라임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이 코시 시어렘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코시 이니퀄리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적분식으로 된 거 이제 잘 계산을 해주면은 되고, 뭐 리유베이 시어렘 뭐 이거 계속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이거는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뭐 문제에서 뭐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너럴라이즈 이거는 증명을 이것도 증명을 하긴 했었죠. 네, 이것도 증명을 했었던 내용인데, 상수함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은 뭐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항상 아비트럴리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했는데, 아마 다음에 나오는 뭐 피카르드 티어렘 뭐 이거는 우리가 증명한 건 아니지만, 요거는 인타이어 펑션은 뭐 덴스한 거죠. 컨스턴트가 아니면은 복소수 평면에 덴스하니까 약간 항상 다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는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이제 뭔가 좀 제한 조건이 있다. 이제 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으면은 f가 이제 상수함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 조건을 통해서 어떤 뭐 치역에 어떤 뭐 조건이 생긴다거나, 뭐 치역의 영역이 좀 제한되거나, 그러니까 아까 뭐 바운디드인 것도 마찬가지로, 바운디드라는 거는 뭐 치역이 뭐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치역은 이제 요 m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만 있는 거니까, 뭐 반지름이 m짜리인 요 원원에만 다 갇혀 있는 거고, 얘는 덴스하지 않죠. 얘는 요쪽에 있는 것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스턴트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항상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이 m 볼 바깥에 있는 점으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모순이니까 상수함수가 될 수 있다.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 상수함수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증명하는 아이디어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했었고, 뭐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하나 빼고 값 하나 빼고 나머지들을 뭐 무수히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E의 Z 같은 거 인타이어 펑션인데 0 빼고 값을 다 갖죠, 그렇죠? E의 Z는 치역에서 이제 0만 빼고 다 되는데, 뭐 값도 뭐 en 파이 i만큼 뭐 더해주면은 이제 뭐 무수히 많이 갖는다라는 것도 뭐 증명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뭐 진짜 무수히 많이 갖냐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theorem 8.35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인타이어 펑션인데 얘 막 오더가 정해져 있다. 인타이어 펑션인데 얘가 아래 뭐 n 제곱 같은 걸로 람다 제곱으로 바운디드가 되면은 폴리노미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f가 무한히 커질 수는 그러니까 얘가 z에 대해서 바운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폴리노미얼밖에 없다라는 거를 뭐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에 뭐 예제로 이렇게 z에 대한 1제곱으로 바운디드가 되어 있으면은 뭐 1차식밖에 안 되는 거, 1차식보다 더 커질 수가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 뭐 그로스 렘마가 아까 얘기하는 게 뭐 이런 내용이었죠. z에 대해서 n제곱이면은 뭐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 뭐 반대로 역도 성립을 하는 거죠. 인타이어 펑션이고 이런 식으로 z에 n제곱으로 눌려 있으면 뭐 기껏해야 n제곱인 다항식밖에 안 된다. 이걸 했었던 이유는 요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알제브라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건데, 상수함수가 아닌 폴리노미얼은 이제 근을 항상 갖는다. 네,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랑 뭐 같이 해서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f가 이제 인타이어 펑션이고, 아마 퀴즈 문제로 냈었던 것 같은데, z의 크기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크기도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 아마 그때 퀴즈에 냈었던 거는 뭐 f가 적어도 제로를 하나 갖는다. 뭐 이런 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얘가 z의 크기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크기도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이제 폴리노미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랑 뭐 비슷하게 무한대로 가면은, 왜냐면 아까 여기서도 잠깐 보면은 z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완전히 이거에 대한 뭐 증명은 아닌데, 뭐 폴리노미얼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뭐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해서 항상 폴리놈이 되냐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뭐 이제 이것도 보일 수가 있다면, 이제 뭐 z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크기가, 함수의 크기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다항식밖에 없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 그때 아마 증명을 fz는 f의 뭐 z분의 1을 뭐 gz로 정의해서 뭐 얘가 뭐 4를 갖는다, 뭐 n차 4를 갖는다라는 거를 뭐 보이고 나면은 폴의 오더에 따라서 뭐 f의 폴리노미얼의 차수도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이덴티티 티어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이덴티티 티어렘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게 n인데, 얘가 어떤 수열에서 다 0이 되면은 그 얘가 0으로 가는 어떤 z0로 가는 이제 수열인데, fzn이 0이면은 얘는 거기서 다 0이 된다. 뭐 우리가 아이덴티티 티어렘을 증명을 할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했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이거를 알고 나면은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 그 어떤 한 점에서 0이 되면은 걔는 아예 근처에서 다 0이었거나 아니면은 딱 거기에서만 0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제로 한 점에서 또 뭐 이 z0에서 0이 됐으면 아예 그냥 그 z0에서 어떤 뭐 적당한 r이 존재해서 이 근처에서 다 0이었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만 0이었고 나머지에서는 절대 0이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뜻으로 아이솔레이티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뭐 유니크니스 티오렘도 이제 결국 이제 뒤에 아이덴티티 티오렘을 잘 알면은 뭐 얘가 제일 강한 거니까, 어떤 ZN이 어떤 수열인데 리밋 포인트를 갖고 어떤 도메인 안에서 리밋 포인트를 가질 때 레퍼런스가 둘 다 어널리틱이고 그 리밋 포인트를 갖는 그 수열에 대해서만 같으면은 그 전체에서 다 같다. 그러니까 되게
도메인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뭐 라인 하나밖에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커브든가 어쨌든 요곳에서만 0이면은 전체에서 다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얘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리밋 포인트를 가져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 정수점에서만 같으면 다 되냐? F랑 G가 뭐 FA 뭐 ZN이랑 GZN이 다 같은데 뭐 ZN이 뭐 정수다. 그러니까 정수점에서만 가지면 난 것만으로는 보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수점은 리밋 포인트를 안 가질 거니까. 그래서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뭐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1 같은 게 어디론가 수렴하는 거. 이제 수렴하는데 이제 그 점도 여기 안에 다 있어야 되겠죠. 리밋 포인트가 여기 도메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조심하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썼으니까 아이덴티티 티오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도 되게 많이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뭐 어떤 그 전에 뭐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엄청 많이 이용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나왔었던 내용이니까. 네. 네, 별별 너무 많죠. 네. 얘도 잘 뭐 어쨌든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양변에 리얼 파트를 취하면은 이제 어떤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뭐 첫 번째 얘기는 어널리틱이면은 이 절대값 f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뭐 보통 많이 쓰는 뭐 상수가 아니면,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얘기는 뭐 상수인 거를 보일 때 상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어제 그랬는데 만약에 내부에서 뭐 맥시멈이 된다라면은 이제 모순이 되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도 뭐 FZ가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떤 내부에 있는 점에서 얘가 딱 3이 됐다. 그러면은 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값 같은 것도 이게 잘 이제 눈치를 채고, 뭐 얘 내부에서 얘는 내부인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근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부에서 최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지, 뭐 최대 최소가 뭐 언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보장을 해주려면 이제 바운디드라는 얘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좀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뭐 내부에서 생길 수가 없으니까 뭐 바운더리에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내용이니까. 뭐 미니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니멈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증명을 할 때는 이제 F분의 1로 얘기를 했으니까 F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의 1을 못 해주니까 뭐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요 슈와르츠 렘마도 되게 많이 이제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슈와르츠 렘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잘 어떤 뭐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고 F 뭐 알파에 대한 값이 베타일 때 F 프라임 알파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 이제 맞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증명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을 가지고 f 프라임의 값이 바운디드가 되니까 좀 실수에서는 이것도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함수 값의 위치에 따라 뭐 기울기가 바뀐다는 건데 1차원에서는 함수 값이랑 기울기랑은 별 상관이 없죠. 함수 값이 더 위에 있어도 뭐 더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아래 함수 값이 작아도 더 뭐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함수값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데 실수에서는 당연히, 근데 복소수에서는 이제 뭐 어널리틱인 게 되게 뭐 제한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널리틱이면은 F 프라임에도 제한이 생긴다. 그래서 뭐 증명할 때는 뭐 슈와르츠 렘마 당연히 이용을 했는데 그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도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기 좀 복습할 겸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슈와르츠 렘마 여러 가지 잘 적용하는 것들, 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같이 풀어봤었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로랑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널리틱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을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로랑 시리즈로 전개가 잘 가능하다. F가 이런 뭐 애뉴러스에서 어널리틱이면은 이런 로랑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뭐 좀 또 기출 문제 다루면서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 싱귤러리티를 잘 얘기하는 게 중요했었죠.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냐, 뭐 폴이냐, 아니면은 뭐 에센셜 싱귤러리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싱귤러리티 얘기하면서 좀 많이 했었던 게 뭐 대표적인 예제로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뭐 Z분의 사인 Z가 Z는 0 근처에서는 당연히 정의가 잘 안 돼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Z는 0에서 값을 1로 주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값을 잘 정의해 줄 수가 있으면은 이제 좋은 상황인 거고, Z분의 1 같은 거는 내가 Z는 0에서 뭐 어떤 값을 주더라도 좀 만족스럽지가 않죠. 왜냐면 Z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다음 세 번째 건 2의 Z분의 1 같은 거는 이제 계속 진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일반화해서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면은 이제 리만 티오렘 이거 되게 엄청 많이 했었죠. 리만 티오렘. 네. 얘가 어떤 바운디드면 싱귤러리티를 갖는데, 이제 바운디드면은 그거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거랑 동치였죠. 네. 뭐 반대는 뭐 당연하죠, 그렇죠?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줬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어널리틱이 잘 된 거니까 뭐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바운디드일 거고. 네. 그래서 리만 티오렘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데피니션 뭐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랑 동치인 게 F가 바운디드 된다라는 거였고, 제가 뭐 기출 문제는 아니요, 뭐 문제를 또 풀다가 얘기했었던 거지 뭐 동치인 게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리만 티오렘 얘기를 할 때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 스테이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거랑 그 근처에서 바운디드라는 거랑 아마 Z-A FZ가 0인 거랑 아마 이 세 개가 동치였던 것 같은데, 요 동치인 것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제일 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보통 요거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거로부터 얘를 뭐 증명하는 것도 그냥 뭐 엄청 어려운 뭐 테크닉을 쓴 거는 아니었으니까,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리만 티오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이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폴인데, 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오더가 파이나잇이니까 어떤 뭐 K라는 숫자까지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더가 얘가 폴이라는 거는 요거를 만족하니까 폴인 거랑 또 동치인 게, 네, 이 티어렘 9.12에 나와 있는 게 어쨌든 동치라는 얘긴데, 어디 폴을 가지면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면은 폴을 갖는다. 얘가 이게 동치였죠, 그렇죠? 얘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갖고 이제 그 근처로 갈 때 무한대로 가면은 폴을 갖는다.
폴을 가지면 무한대로 간다. 이거 뭐 동치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폴에 대한 동치 조건도 이런 이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센셜 싱귤러리티는 얘네 둘 다 아닌 거. 둘 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가 항상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뭐 카소라티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라고 해서 이센셜 싱귤러리티를 가지면은 F가 거기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값으로 뭐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아까 인타이어 펑션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게 피카르트의 뭐 그레이트 티오렘이라고 해서 얘는 뭐 2의 Z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처럼 뭐 무수히 많은 하나 빼고 점 하나 빼고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코롤러리 9.16에 있는 요 스테이트를 좀 종종 이용을 했었죠. 이센셜 싱귤러리티를 가지면 어떤 뭐 수열을 찾아서 이런 거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아비트러리하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니까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또 Z는 인피니트에서 싱귤러리티 갖는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종종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까처럼 뭐 Z가 무한대로 간다. 뭐 어떻게 Z가 뭐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뭐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FZ분의 1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생각하면 Z는 0에서의 싱귤러리티가 되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요 티어렘 9.18에 나오는 것처럼 뭐 컨스탄트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F가 폴리노미얼인 거랑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동치다. 뭐 절대값 C거나 안 C거나 똑같죠. 어차피 F가 무한대로 가면은 실수부나 허수부 둘 중에 하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크기도 무한대로 갈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뭐 리무버블, 폴, 에센셜 싱귤러리티 세 개로 했는데, 이 프린시펄 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프린시펄 파트가 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이 좋은 어널리틱인 애들 말고 이렇게 분수로 나타나는 애들. 그래서 이 프린시펄 파트는 분수로 나타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 n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마이너스 1까지, 뭐 아니면은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얘가 프린시플 파트가 없으면은 사실상 어널리틱인 거죠, 그렇죠? 분수인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프린시플 파트가 있긴 있는데 유한계만 있으면 폴이고, 얘가 뭐 무수히 많으면은 이센셜 싱귤러리티고.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험에 내려고 하는 거는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뭐 시험이랑은 별개로 여러분들이 또 복수함수의 내용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거 뒤에도 당연히 뭐 실적분 계산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했었죠. 레지듀 티오렘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랑 뭐 루시에 티오렘 이용해서 뭐 방정식의 근의 뭐 개수랑 위치 찾는 거, 이런 거는 중간고사 때 했었던 내용이어서 제가 뭐 기말고사에 내지는 않겠지만 뭐 임용에서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잘 챙기면서, 우선 뭐 기말고사 범위는 뭐 이렇습니다. 제가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이제 부분들 위주로 뭐 공부를 하면은 뭐 시험은 잘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랑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임용 시험을 잘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컨닝 페이퍼 네, 한 장, 그거는 준비하셔도 됩니다. 뭐 나는 실전처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준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쓰면서도 공부가 되니까 한 장 그거 쓰면서 뭘 적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하시면은 좋으니까 그런 거 준비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고, 또 제가 오늘 얘기했었던 거 말고 그 풀어봤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은 또 뭐 시험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